그럼 평행이동과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사이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이 대부분을 이 평탄한 공간에서의 구분 좌표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부 이 평탄하지 않은 공간, 그러니까 커브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다 먹히는 내용들, 다 똑같이 같은 포멀리즘, 같은 공식들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in principle 이제 그 평행이동이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이제 그 비유클리디아 기하학을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그 비유클리디아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5개의 공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공리가 평행이동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평행이동이라는 게 너무 좀 수상해가지고 평행선이라고 하는 평행선의 공리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수상해가지고서 이 평행선의 공리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고 대신에 평행선의 공리를 갖다가 없애고 이 평행선의 공리를 갖다가 다른 것들로 이제 대치했을 때에 어떤 기하학이 생기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제 로바체스키라는 사람하고 이제 뭐 또 가우스, 볼리아이 뭐 이런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제 이 평행이동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리만 기하학이 되는데, 일반적인 구분 면에서의 기하학을 리만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어떤 구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구면에서의 한 점 위에서는 여기에 접평면이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점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접평면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접평면과 이 접평면은 사실 이게 3차원의 관점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조금 돌아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한 벡터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때에 이 벡터를 갖다가 그 옆에 있는 점에서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접평면에 속하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접평면과 접평면이 평행하지를 않은데 여기 있는 이 벡터하고 여기에 있는 다른 접평면에 속한 다른 공간에 속해 있는 벡터 사이에 평행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와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 접평면하고 이 접평면은 뭐예요? 정말 그대로 이 평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그래, 평행선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평행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놈을 여기다 갖다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접평면하고 이 접평면을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공면으로 생각을 안 하고, 첫 번째 방법은 공면으로 생각을 안 하고 3차원 공간은 평탄한 공간이죠, 그렇죠? 3차원 공간에 속한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놈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놈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그 벡터는 더 이상 요 접평면에 속하지를 않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한 벡터가 있어요. 예, 벡터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놔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3차원적으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저 평면에 속하지를 않잖아요. 평행은, 그러니까 접한다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접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속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근데 여기 속하잖아요. 그쵸? 여기 접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수님, 특별한 경우에는 안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특별한 경우, 일반적으로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그냥 그 얼마만큼 변화했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3차원의 벡터로 평행이동을 시키고, 그 평행이동해서 뭐냐면 이 노말 성분 있죠. 노말 성분을 갖다가 빼주면, 그러면은 여기에 평행한 벡터가 하나 얻어질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파랄렐 트랜스포테이션을.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마찬가지로 해서 이 크리스토퍼 심볼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보는 유클리드 기하랑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놈이 뭐냐면 원래의 이 국면이라고 하는 게 3차원 공간에 엠베드 되어 있다. 그걸 갖다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차원 공간에 엠베드 되어 있는 어떤 그 국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3차원적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서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거기에서 여기 노말 성분을 갖다 빼면 여기 하나의 접 벡터가 나타나고 접하는 벡터가 나타나고 그 벡터를 뭐냐면 이놈의 갖다가 평행 이동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완전히 어떤 공간에 3차원 공간에 혹은 뭐 평탄한 공간에 임베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답이 뭐냐면은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게 답이에요. 정의를 해줘야 된다. 교수님, 임베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3차원, 여기 지금 국면을 갖다가 3차원 공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공간을, 국면을,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높은 차원의 평탄한 공간에 집어넣는 것을 임베딩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평행이동해서 프로젝션 한 게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 공간에 뭐냐면 이 원래 이 매니폴드의 접평면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것을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 하나의 평행 이동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렇지만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 3차원 바깥에 있는 스페이스를 생각하지 않는 그냥 순수한 공면만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평행 이동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답이 뭐냐 하면은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가지고서 정의를 한다 하는 게 답이다 그 말이에요. 즉 어떤 벡터가 있는데 VI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그 델타 Q만큼 우리가 곡선 좌표기로 따져서 이제 이 델타 Q만큼 좌표를 갖다 이동을 했을 때의 평행 이동을 한 벡터가 뭐냐, 그렇죠? 그 평행 이동한 만큼이 얼마만큼이냐, 델타 Q가 인피니시멀 할 때에 그걸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dv의 델타 Q로서 정의를 하겠다 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QJ 방향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델타 J의 DQJ 이거의 J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이거의 J스 성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요거의 정의는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의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정의는 DJVI의 플러스 감마의 JIK의 VK 이거의 델타 QJ. 이것이 뭐냐면 코베리언트한 인덱스가 위에 있는 놈의 위에 있는 벡터의 평행이동이에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VI가 바로 옆에 있는 이걸 at Q에서 이걸 갖다가 VI의 at Q 플러스 DQ에서의 델타 Q에서의 이걸 갖다가 평행이동하는 이 벡터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VIQ 더하기 이거라 그 말이에요. 델타 VI다. 그때 이 델타 VI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리즈너블 한 거냐?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평탄한 공간에서 그냥 곡선 좌표기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I'm sorry. 잠깐만. sorry, 잠깐만. 이거를 이게 잠깐. 평행 이동을 하면 평행 이동을 뭘로 내가 한 말 취소해요.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센스인가 간에 내가 아침에 잠이 덜 깼나 봐요.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센스인가 간에 이 벡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가 합리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평행 이동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평탄한 공간에서의 이거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같다. 그 말은 뭐냐면은 베리에이션이 0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합리화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일반적인 그 구분 공간에서는 뭐냐면 델타 VI가 그 베리에이션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 이렇게 트랜스폼을 하면 이것이 0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V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의해서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 변환, 그런 이동을 평행 이동이라고 하자 하는 게 정의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parallel 오케이. 그랬을 때에 우리 이제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VI의 각각의 컴포넌트를 갖다가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점이죠. 그렇죠? 어떤 인터레스트가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거는 델타 평행 이동을 했을 때에 이 컴포넌트가 얼마만큼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VI는 이게 얼마만큼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0이 되는 만큼 변해야 되니까 이것이 DJVI의 델타 QJ를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요 컴포넌트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렇죠? 그건데 그것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요거의 마이너스, 요것이 0이 되도록 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감마 IJK의 VK 델타 QJ만큼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평행이동의 정의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평탄한 공간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내추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탄한 공간에 속해 있는 V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VI라는 어떤 그 컴포넌트 곱하기 이 베이시스 EI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 벡터는 뭐냐 하면 이런 공면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점이 그 벡터가 아니고 그냥 이 3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예요. 벡터인데 뭐냐면 커빌리니아 시스템을 따라 가지고서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거죠. right?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V가 그냥 0이면 된다고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이게 그 벡터를 갖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V가 0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이걸 갖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은 우선 요놈이 VI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델타 VI라는 것이 있고 EI라는 것이 있고 더하기 VI 곱하기 델타 EI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right? 네. 그러니까 요놈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요놈이 변하는 바를 갖다가 캔슬시키는 만큼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완전히 커빌리니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커빌리니아가 이 곡선 좌표계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서 111을 갖다가 그냥 카테시안 좌표계를 잡았다면 111을 평행이동하면 뭐예요? 111이에요.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뒤에 거. 그러니까 이 가까이 컴포넌트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하면 이놈은 제로가 됐을 거라고요. 네. 카테시안에서는. 근데 일반적인 곡선 좌표계에서는 이놈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옆에 있는 좌표계에서의 베이시스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놈이 변하는 만큼을 갖다 캔슬 시켜주는 만큼 델타 VI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놈은 뭐냐면은 델타 EI의 변화는 뭐냐면은 이것은 DJ 이건 뭐예요? 델타 QJ 곱하기 델타 QJ로 이런 식으로 곱해준 게 델타 EI의 배열이 그걸 변화시킨 우선 코오디네이트를 갖다가 코오디네이트를 미분을 하고 그 코오디네이트의 작은 양을 곱해주면은 테일러 익스펜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근데 이놈은 정의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이놈을 갖다가 다시 이 엡실론 I 이제 EI 베이시스로 전개를 하면은 그게 뭐냐면 정의에 의해서 JI K의 VK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델타 QJ의 감마 JI K의 VK 이게 뭐야? 내가 뭔가 잘못했네. JI EK. 어디 갔나요? QJI I'm sorry. VK는 웬 VK예요? EK죠. 네. EK요. 그래야 인덱스가 컨트랙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델타 VI의 EI가 되고 플러스 VI의 이걸 집어넣으면은 감마 JIK EK 곱하기 VI가 된단 말이에요. VI 됐네. 델타 QJ. QJ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게 EI로 묶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갖다가 K로 바꾸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이 K로 묶으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코비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EK를 갖다가 떼내고 이놈과 이놈을 갖다 갖게 놓으면 이게 0이어야 되면 그러면은 델타 VK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의 2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델타 VK가 마이너스 감마 JIK VI 델타 QJ예요. 근데 이것이 이것과 같다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I하고 VI는 이게 계속 이제 남아 있고, 저 K는 이 인덱스가 캐리를 하고 JI는 컨트랙션 된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JK가 컨트랙션 돼 있고 이 인덱스는 이놈이 캐리하고 있으니까 이놈하고 저놈하고는 같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어떤 내용이에요. 평행 이동. 우리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뭐 어떤 종류의 복잡한 사실은 뭐 그 프로젝션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지만 일반적인 공간에서 이것이 굉장히 리저너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평탄한 공간에서의 어떤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게 평탄한 공간에서 이동한 거면 저 과정이 이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 과정하고 이 과정은 사실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까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3차원 안에 들어가 있는 2차원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뭘 했느냐 하면 3차원의 스페이스 그 자체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프로젝션이니 뭐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right? 여기서는 그냥 3차원 안에 있는 두 개 벡터를 갖다가 평행 이동했고 다만 곡선 좌표계를 갖다가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선 좌표계의 베이시스가 휘어 돌아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감마 크리스토퍼 심볼이 도입이 된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이런 짓을 뭐 전혀 프로젝션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했고 그렇지만 이 포멀리즘 자체는 이 공식 자체는 밸리드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그 일반적인 미분기하학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예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공식은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근데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평행 이동하고 이 평행 이동은 많이 다르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그냥 3차원 벡터를 그냥 이 저 유클리디안 벡터를 갖다가 그냥 이동시켰을 뿐이에요. 여기서 무슨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노티스 할 것은 결국 평행 이동이라는 게 새로운 기하학을 정의하는데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예. 일반적인 좌표계라고 한 이유가 이거고 차이점이 이 두 번째 시킨 거 아니에요? 그 델타 EI의 QJ라는 걸 썼다는 자체가 이거 그냥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좌표계에서는 이놈이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카테시안에서는 이놈이 뭐예요? 이놈이 RJK가 여기서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커빌리니아에서는 이놈이 돌아가잖아요. 이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놈도 변해야 된다는 게 요점이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좌표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구좌표기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또 뭐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여기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들어가는 거로. 그러면은 이게 2차원만 생각을 해도 혹은 2차원만 생각을 하든지 그냥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여기에서 각각 다 뭐냐면 이 베이시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는 거를 캔슬시키기 위해서 컴포넌트가 변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이 차원의 어떤 구분면을 생각하게 되면은 또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트랜슬레이가 평행 이동을 시키면 더 이상 탄젠트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벡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빼주기 위해서 저런 작업이 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저게 그 평행 이동을 프로젝션으로 정의하면은 이제 만약에 저 끝에 있던 게 저 그 천정 위로 올라가면 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놈 아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놈을 갖다가 만약에 그럴 수 소리. 굿 퀘션인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래요.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냥 프로젝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Right. 연산을. 그래서 평행 이동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여튼 뭔가가 이제 뭐 something else가 이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개념마저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면은 왜 이 벡터가 여기 와서 이 이 벡터가 되느냐? 그건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이 평행 이동의 개념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커버처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베이스가 돼요. 커버처라는 게 결국 뭐냐, 공간이 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행 이동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킨 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킨 거하고 결과가 다를 거거든요. 얼마나 다르냐 하는 그 척도를 갖다가 이 공간이 얼마나 굽었냐에 대한 척도로 삼아요. 그래서 평행 이동이 얼마나 논트리비얼하냐가 결국은 공간의 공률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이버전스와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라면, 이게 뭐냐면, VI의 데리버티브.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컨트랙션을 시킨 게 다이버전스라고 정의를 한다. 다시 말해서 D of 그래서
뭐 J를 해서 이 J하고 I하고 컨트랙션을 시킨 거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코베리언트, 이게 뭐냐면 다이버전스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옛날에 우리가 직교좌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거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어프로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시 쓰면은 DIVI에다가 플러스 감마에 IJ 이건 뭐예요? I 뭐야? 여기는 V J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한번 직접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마 I 그래서 J, K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에 G에 IL에 이건 뭡니까? DJ G K L 더하기 D에 이놈을 갖다가 K G에 J L에 빼기 D G J K에 L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K하고 I하고를 갖다 컨트랙션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중에 한 개 하고를 J하고 I를 컨트랙션 시키다 이놈은 컨트랙션 시키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은 시메트릭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K를 갖다 I로 놓고 I에 대한 썸을 하겠어요. 그럼 K를 I로 변화시켰으니까 K를 I로 변화시키고 K를 I로 변화시키고 K를 I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선 L에 대해서는 이미 컨트랙션이 되어 있는데 I에 대해서도 지금 컨트랙션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나면은 지금 IL에 대해서 전부 썸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IL에 대해서 IL 뭐냐면은 이건 뭐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는 IL이 있고 여기는 LI예요. 그렇죠? IL에 대해서는 I와 L은 덤미 인덱스라고요. 둘 다 썸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서의 IL하고 여기 L하고 I를 맞바꾸면 이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은 서로 캔슬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IL이 있고 이게 시메트릭 하잖아요. 이놈이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이놈은 이놈과 같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캔슬해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이것만 남습니다. 저 2분의 1에 이건 뭐냐면은 G, D 이건 G 인버스의 매트릭스를 곱해서 트레이스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인덱스를 둘 다 올린 거는 G 매트릭스의 인버스거든요. right?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I하고 L하고는 바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I 매트릭스 IL, GLI 이렇게 바꿔도 LI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하고 이 매트릭스하고의 곱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I와 I를 갖다가 컨트랙션 한 거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G 인버스와 DG를 곱해서 J를 곱해서 그러니까 J 인덱스 이걸 두 개를 곱해 가지고서 트레이스를 취한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놈은. 오케이. alright.
트레이스가 뭐냐면은 A 매트릭스 AIJ가 있으면 I하고를 갖다가 IJ를 갖다가 컨트랙션 시키는 이게 트레이스예요. 다이아고널을 다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매트릭스에 아직 익숙치 않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잠시 동안 이놈을 그렇다고 인정을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와 같으냐면은 determinant of 이게 뭐야?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로그 디터미넌트의 determinant of G의 데리버티브와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겁니다. 이거를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해요. 여러분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아직 안 배웠. 모든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어요. 다이아고널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다음 장에서 배울 거예요. 다이아고널라이즈 됐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G는 뭐냐면은 G1, G 여기서 n 디멘전al 매트릭스다. 그러면 Gn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뭐 이걸 그냥 J 데리버티브 이걸 프라임으로 씁시다. 이거의 프라임. 그러면은 G 인버스를 취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G 인버스를 곱하면 G가 다이아고널이면은 G 인버스도 다이아고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이아고널은 그게 뭐예요? 요 매트릭스는 G1분의 1, G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G1분의 1, Gn분의 Gn 프라임이라고요. 각각의 뭐예요, 이게? 각각이 뭐예요? 로그 G1의 데리버티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좀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게 그냥 들어오죠. 응?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장에 보여주겠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것은 로그 디터미넌트 G와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의 DJ의 로그 디터미넌트 G인데 디터미넌트 오브 G를 그냥 G라고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디터미넌트 오브 G를. 오케이? 크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2분의 1이 로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퀘어 루트 G. 그러니까 이거는 뭐 G 스퀘어 루트 오브 G 분의 1 곱하기 DJ의 스퀘어 루트 오브 G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뭐냐면 디터미넌트 오브 G인데 이거를 그냥 줄여가지고서 G라고 쓰기도 해요. 슬로피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쓴다고요. 이거를 1 over G의 DJ 스퀘어 루트 오브 G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책이 그렇게 쓰니까 나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디터미넌트 기호를 안 쓰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DIVI 더하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1 over square root of G DJ square root of G 곱하기 VJ네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J는 뭐 이걸 갖다가 I로 하나 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편리하게 J로 쓰겠어요. 오케이. 컨트랙션 된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걸 갖다가 하나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1 over square root of G에 DJ에 square root of G 곱하기 VJ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렇잖아요. 요게 요놈을 미분하면 요게 되고 요게 요놈을 미분하면 이거 캔슬돼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오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디터미넌 그러니까 다이버전스에 대한 공식이에요. 좋은데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비교를 해보면은 나한테 들고 쫓아올 거예요. 선생님 안 같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GIJ가 옛날에 뭘 했느냐 하면은 H1, H2, H3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이게 다 0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응? 그러면 디터미넌트, 스퀘어 루트 오브 디터미넌트 G가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H1, H2, H3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 요게 H1, H2, H3입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좋죠? 자, 그러면 DJ에 보면 여기는 H1, H2, H3네요. 근데 여기는 VJ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하고 옛날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게 눈치를 챘어요? 같아요, 달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V를 다이버전스 오브 V는 옛날에 어떻게 썼냐 하면은 H1, H2, H3에 다이버전스 1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H2, H3, V1 이렇게 썼다고요. 플러스 D2에 H3, H1, V2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플러스 D3, H1, H2, V3.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냐고요? 이거하고 다르죠? 네. 예를 들어 여기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H1을 쓰고 여기 H1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같죠? 뭐하고 하면 같았냐면 요놈을 갖다가 여기에서의 V1으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이 두 개의 공식은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자 눈치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어디서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서 달라졌느냐? 어떻게 해요? 여기도 여기 H와 H2 곱해주고 여기다 H2 나눠주고 여기도 H3 나눠주고 3 곱해주면 그러면 두 개는 같아요. 그러니까 커빌리니어의 건 일반적인 아니에요. 이것도 일반적인 이건 다 커빌리니어예요. 여기는 직교하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이것도 직교하는 경우로 우리가 환원을 한 거죠. 이건 일반적인 거고 요거는 직교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오소고날 케이스로 환원을 하고 나도 이놈하고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의 V1이 여기서의 H1분의 V1하고 같으면 같고 아니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델타 V를 했는데 이 V야 뭐 벡터니까 여기서나 이거나 똑같은데 차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베이시스의 문제가 있어요. 베이시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Q hat이라는 베이시스를 썼어요. Q hat of i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H i분의 1 곱하기 2j라는 거예요. i요. 이런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V를 어떤 그 벡터를 이렇게 요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고 VI 이 I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것을 V tilde라고 우리가 썼죠. VI 곱하기 Q hat I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옛날 이 포뮬러를 만들었을 때에는 여기서의 V는 사실은 V tilde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같고 이놈하고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QI를 뭐라고 써요? EI로 쓰면 V tilde I 곱하기 HI분의 1 곱하기 엡실론 I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놈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이놈하고 같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HI분의 V tilde I가 그렇죠? VI와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썼던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다 V tilde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차이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애들이 베이시스가 노멀라이즈돼서 HI 그렇지. 안 됐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노멀라이즈된 벡터를 썼었고 우리는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된 벡터를 썼는데 텐서 애널리시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된 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요. 이 기하학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된 게 훨씬 편리하고 엘지브라를 위해서는 안 된 게 훨씬 편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i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dr의 dqi로 그냥 딱 정의를 했거든요. 훨씬 편한 거예요, 이게. 엘지브라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라플라시안에 대해서요. 라플라시안 파일을 커빌리니아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 이것은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오브 파예요. 그렇죠? 네? 이 그레디언트 오브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DI 이거는 어떤 인베리언트한 미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EI 파이로 쓰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컨트랙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그렇죠? 네. 이건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 GIJ의 엡실론 J예요. DI 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베이시스 차를 고려를 하면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걸 쓰면 그리고 저 포뮬러를 쓰면요. 이거는 1 over square root of g에 여기에 VJ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VJ가 뭐냐 하면은 이놈이 VJ예요. DJ에 요놈이 그렇잖아요. 이거에 이 벡터에 엡실론 익스펜전에서의 엡실론 J 익스펜전에서의 개수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파이의 Jth 컴포넌트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포뮬러에 의하면 J의 스퀘어 루트 오브 G의 이건 뭐예요? 요놈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요놈을 여기다 갖다 쓰면 돼요. 여기 봐요. 네. 이놈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데 요놈이 뭐냐면 이놈이라고요. 그러니까 G의 IJ의 DI 혹은 JI라고 쓰는 게 더 편리할지 모르죠. JI. 왜냐하면 JII 하고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옛날 거하고 같으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스칼라 양들밖에 없기 때문에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션, 베이시스 인디펜던트한 거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다이아고널한 경우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H1, H2, H3, DJ에 여기 뭡니까? 스퀘어 루트 G는 H1, H2, H3가 되고 이건 뭡니까? 여기 J라고 그러면은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HJ의 스퀘어드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놈이 그 다음에 DJ 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1이면 이게 J가 1이면 J가 1이면은 H1 스퀘어드 분의 H1, H2, H3니까 H1 분의 H2, H3 옛날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포뮬라 와이즈 미분기하게 나오는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커버를 했지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 한 거예요? 구분 공간에서 한 게 아니고 평탄한 공간에서 한 것이다. 시간이 한 15분 남았나? 그런데 나머지 시간을 사용을 해서 뭘 할 거냐 하면은 측지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측지선에 관해서. 그래서 DS의 스퀘어드 이건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플랫 스페이스에서는 2차원에서는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구분 공간이나 혹은 직선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3차원이라면 뭐 3개가 있을 것이고 n차원 공간이라면 n개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네. 왜 이제 dx, dy를 사용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구분 공간에서는 뭐만 있는 거예요? 어떤 x, y, g라고 하는 것은 혹은 q1, q2, q3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벡터의 컴포넌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dq1 아주 작은 양만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벡터의 성분들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써질 거냐면 일반적인 구분 공간에서는 매트릭을 써가지고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뭐냐면 dr 벡터와 dr 벡터인데 그렇죠? 곡선 좌표계에서는 이것이 왜냐면 gij의
dqi, dqj라는 것을 이미 봤어요. 그렇죠? 네. 응? 그렇게 해서 GIJ를 정의를 한 거니까요. 예. 일반적인 구분 공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GIJ를 손으로 주고, 응?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어? 예.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응? 구분 공간에서의 길이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평탄한 공간에서 이거는 뭐냐면 유도된 것이고, 그렇죠? 유도된 정리고, 구분 공간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구분 공간에서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구분 공간이든 평탄한 공간이든 지오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DS라고 하는 것이 호의 길이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을 생각하면은 이 곡선의 이 길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다 더하면, 그것이 곡선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곡선의 길이를 갖다 L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DS. 각 구간에서의 이 길이를 갖다가 다 더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곡선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점에서부터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가는 데서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패스로 따라가야 이게 뭐냐면 이 최소가 되느냐, 이 양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분 원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내가 변분법을 가르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통해서 변분법을 가르치겠어요. 아까는 DS 제곱에서 GIJ, DQI, DQJ로 갈 때 원래는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임의의 요것이 있을 때에는 예.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구분 좌표계에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GIJ가 뭐였느냐 하면 DR, DQI, 도트 DR, DQJ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도된 거죠? 예. right? 근데 임의의 어떤 이제 R이라는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구분 공간에서는 아예 포지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도트 프로덕트가. 그렇죠? 그래서 GIJ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GIJ는 구분 공간에서는 그냥 손으로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페시픽하게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스페시픽하게 줘야 되는 거죠. 요점에서는 GIJ가 어떻게 되고 요점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최소를 구하려면은 그러니까 GIJ가 모든 공간의 모든 점에서 다 디파인이 돼 있다고 하자 그 말이야. alright? 그리고 GIJ는 뭐냐면 이 텐서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alright? 예. 그래서 했을 때 DS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스퀘어 루트 오브 GIJ의 뭐예요? DQI, DQJ니까 어떤 파라미터 람다를 뭐 잡아요. 어떤 곡선이 있어요. 오케이? 이 곡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이 곡선 위에서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그 파라미터를 람다라고 그럴까요? 람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DQ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GIJ의 DQI D 람다 DQJ D 람다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곡선을 따라서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면 오케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람다에 관한 미분을 도트라고 쓰겠어요. 그러면은 QI의 도트라고 쓰겠어요. 이놈은. 그러면은 QI 닷 QJ 닷 D 람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놈을 적당하게 이제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놓은 거죠. 각 점에서
각 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점마다 뭐가 존재할 거냐면 델타 Q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거라고요. I 방향으로는 그 얼마만큼 변화한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베리에이션이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 베리에이션이 어떤 최소가 되는 곡선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최소되는 곡선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은 임의의 요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그 개수가 요 베리에이션이 0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렇게 복잡한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뭐냐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DQI가 전개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곡선 같은 거 생각을 해봐요. 포물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각각의 X에 대해서 어떤 값이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F 값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미니멈을 주는 요 포인트의 성격은 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냐면은 이 F가 그렇잖아요. X를 따라서 변할 때에 DF가 0이 되는 그런 점이 극소? 그게 뭐 극소값이다 그러면 돼요. 도함수. DF가 0이 되는. 즉, 이 DF는 뭐냐 하면 DF DX의 델타 X가 되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요놈이 0이 되는 점에서, 즉 요놈이 0이 되는 점에서 바로 이것이 극소값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사용을 해서 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최소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모든 요 베리에이션들이 베리에이션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이게 최소가 되는 어떤 곡선이 있으면 그 곡선 주위에서의 베리에이션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0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전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다 합한 양에 그래서 델타 L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그래서 이걸 델타 Q 베리에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곡선을 변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한 포인트에서의 각각의 요 양을 주면 그러면 곡선이 하나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을 변화시키는 요 곡선이냐 요 곡선이냐를 논하는 것은 델타 QI가 얼마냐를 갖다가 논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람다가 얼마에서 람다가 1에서는 얼마고 람다가 1.1에서는 얼마고 람다가 1.3에서는 얼마고 이걸 주면은 곡선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래서 Q바라고 하는 어떤 곡선이 이걸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 곡선은 뭐냐면 Q바 플러스 델타 Q로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right? 그래서 이 Q바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은 요 양이 베리에이션을 했을 때에 이것이 0이 되는 조건이 Q바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alright? 마치 뭐야 하면 요것을 X바라 그러면은 바로 이 도함수가 요 점에서 0이 된다는 조건이 X바를 결정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시간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근데 7일 날 지금 그 선거 날이라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시간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답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조건하고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S에 관한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프라임은 S에 관한 미분을 프라임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0이 되는 조건하고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G I J 이 곡선을 갖다가 Q 오버 바라고 그러면은 Q 바에 이걸 S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D Q 바 DS 이걸 두 번 미분한 거 플러스 감마 이걸 I라고 그러면 I J K에 DQ 바 DS J DQ K에 DS. 자, 다시 말해서 이놈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간단하게 쓰면은 뭐예요? Q바 더블 데리버티브 QI의 더블 데리버티브 플러스 감마 IJK의 Q바 J Q바 K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해요. 프라임 이렇게 equal 0.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이 곡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곡선의 미분방 정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척지선이라고 합니다. 척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잰다고 말해요. 길이를 잴 때에 자를 팽팽하게 해서 하잖아요. 이게 제일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번 공간에서 거리를 잴 때 이 곡선을 가지고서 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9번 곡면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어떤 그 곡선이 있을 거예요. right? 그 최단 거리 곡선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되는 거죠. right? 그래서 척지선이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영어로는 지오대식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거는 시험에는 내지 않겠습니다. 시험에는 내지 않는데 크리스토플 심볼을 갖다가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방법을 쓰면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커버를 못 하는데 시험도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